참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한 나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 하루라도 새로운 빅뉴스가 터지지 않는 날이 없는 365개 이상의 빅뉴스가 1년 내내 터지는 나라. 참 그 속에서 견디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정신적 능력이 참 대단하다, 기적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이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병역 특혜에 관한 얘기, 이 얘기 좀 짚어볼까 합니다. 요즘에 그 BTS 참 아름다운 청년들이지요. 이 청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싸고서 이게 병역 특례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뭐 본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군복무 하겠다고 얘기했다고도 그러는데 이 사회가 나서서 난리를 치네요. 과연 이 논란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 끌고 갈 건지, 누구를 병역 면제를 해주는 게 맞냐 아니냐, 이 뿌리를 좀 한번 좀 들여다보시죠. 도대체 그러면 이 군이라는 게 뭐길래, 군인이라는 게 뭐길래 그 역할을 하는 걸 갖고 이 난리를 치냐,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군이 해야 되는 일, 이거 그 전에 채널 24K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군인이 누구냐,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약칭 이제 군인복무기본법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제5조에 보면 1항에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제2항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3항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역을 하는 사람들이지요. 신성하다고까지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뭐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 이런 얘기 지금 해봤자 누구들 귀에 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좀 대강 하려고 한다. 다만 군 복무를 둘러싸고 이렇게 신성하게 해내야 하는 역할을 담임하는 일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특혜 시비, 그리고 불공정 시비를 이제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빚어내는 사회적인 불필요한 갈등, 그리고 비리감의 확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언제까지고 그냥 우리 사회에 마냥 방치하고 둘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 국군복무기본법에 정한 국군의 역할만을 놓고 본다면 군인의 역할은 다른 어떤 사회적 행위로도 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앞에서 제3항까지 보신 그 역할, 그 내용을 어떤 사회적 역할이 그걸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미 다양한 경우에 이러한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병역 면제란 특례 규정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가치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로는 이제 병역법과 병역 의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이거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여기에 이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제도를 이제 병무청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 군대는 가는데 군대 가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을 해서 보충력 편입 대상자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특례를 주는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예술요원을 보면은 이제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한 사람, 국제음악경연대회 이 대상이 되는 대회를 27개로 정비를 했고 현재는 42개 대회로 정비가 됐대네요. 이러한 이제 적용을 하는 법 근거는 병역법 제33조의 7부터 제33조의 11까지. 그리고 예술요원의 경우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 순으로 2명.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놓고 보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BTS의 병역 특례는 예술요원의 편입 기준을 어떤 식으로건 확대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병역 특례에 관한 갈등의 뿌리는 이러한 법 기술상으로 이걸 집어넣어서 할 수 있냐 아니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닌 거죠. 문제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자발적이지도 않고 개인에게 또는 사회적으로 그 보람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아니다. 병역 의무가.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의무는 전부 기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있으면 좋은, 찜지지 않으면 좋은 그런 의무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겠죠. 더욱이 군 복무의 면제를 받는 게 무슨 올림픽에서 입상하면 뭐 예술대회에서 입상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사회적으로 주는 포상의 상품의 일부인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군 복무를 하나의 상품과 대체되는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그런 상을 타지 못한 사람은 자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역설이 생겨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너는 뭐 가서 그 게임에서 그 메달 하나도 못 땄냐? 아유, XX야. 아유, 너는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입상도 못 했었어? 그래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 현실적으로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를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해결을 하려면 이러한 사회적 특례 기준을 앞에서 얘기해드린 군인복무기본법에 나오는 군인이 해내야 되는 역할, 그 가치와 대등할 정도로 사회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제도로서 엄격하게 설득력 있게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러한 특례 규정을 전부 없애는 거. 그 둘 중에 하나여야 이게 사회적인 공정성을 만족시키는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이 사실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겠습니까? 군인복무기본법에 정한 만큼의 군인의 역할을 해내는 군인들도 현실적으로 있기 어렵거니와 그 가치와 대등한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회적 역할이라는 거, 이거를 결정하고 평가하기 정말 어렵겠죠.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특례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자 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의 재주를 사장하는 결과,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생길 거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채널24K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 복무 대상자가 되면 그가 뭐 체육이나 예능이나 어떤 기술이나 해서 어떤 재주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전부 입대를 시키자. 입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군사적인 기본 훈련은 전부 받고, 우리 현재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군 뭐 한 달이고 기본적인 군사 훈련은 전부 받고 나서 그런 심의위원회에서 그 특기자로서의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그 정도가 평가가 된 자들에 한해서 군인의 신분을 갖되
의무 복무 기간 내에 자유롭게 영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를 조금 더 확장만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야 들어와서 2주간 군사훈련 이거는 기본적인 훈련은 좀 받아라.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국위를 선양하기 위한 국내외 활동을 자유롭게 해라.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고 그 활동이 군 복무기간 지나면은 전역하는 것으로 계급은 그때그때 부여해 주면 되지요. 다만 그들의 행위가 수시로 평가하고 관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심의는 받아야 한다라는 조건. 그런 정도 조건을 부여하면 되겠죠. 먼저 이제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국위선양을 하고 난 다음에 군복무기간이 도래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입대를 시키고 기본훈련 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재능을 이용을 해서 국가에서 유급으로 군의 그러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지도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면 그건 국가와 본인들을 위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다툼을 해야 될 거냐. 어떤 경우가 되었더라도 국방의 의무가 적어도 이 사회의 3D 업종에 취급을 받는 그런 방향의 해법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여기 나는 현재 철책선 앞에서 주적을 경계하고 있는데 밤잠 안 자고 누구는 노래 잘 부르고 누구는 방망이 잘 휘두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라가 포상으로 나의 이 노고를 포상으로 주고 그들은 자유를 갖게 하느냐. 이런 불만이 적어도 없어질 수 있는 다 같이 병역 의무를 했는데 특기에 따라서 국가에 봉사하는 분야가 달랐을 뿐이야. 이것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야말로 전 국민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논의 속에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비하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온 참에 장기적인 우리의 전 국민의 국가에 대한 봉사의 평등화 이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공무원 사회를 개방을 해서 공무원 사회를 직업 공무원과 의무직 공무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8급 이하 공무원들은 전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그 직을 수행하도록 2년도 좋고 1년도 좋고 뭐 3년이라도 뭐 그 유급으로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가 전 행정기관 또는 특수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직업훈련도 될 것이고 또는 일자리 문제도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더욱이나 중요한 게 그 속에서 전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와 사회적인 자신의 의무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공직의 전 국민의 의무 부담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속에서 무슨 남녀의 평등의 문제와 무슨 가점의 문제 아니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좀 중장기적인 과제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